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운 사용법에서 노력을 아껴라, 흐르는 대로 놔둬라, let it be,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노력을 아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계속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5시 20분 정도 됐고요. 낭독하겠습니다. 노력을 아껴라. 행운을 효과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노력을 아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껏 성공하려면 피땀 어린 노력을 아끼지 마라. 성공을 위해서는 고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충고를 수도 없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들은 행운의 법칙 4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봤던 두려움이 창조해내는 결핍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억척스럽게 싸워 쟁취하며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초조함과 조바심에 사로잡혀 억지로 하기 싫은 노력을 하며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성실한 노력이라고 배워온 것이다. 물론 그런 가르침에 따라 힘겨운 노력을 하다 보면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 쉽게 지치거나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고 그런 자신을 보며 약한 정신력을 탓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 디펙 초프라 박사가 들려주는 희소식이 있다.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10대 인물 중 한 명인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하며 고대 인도의 전통 치유 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하여 심신상관의학이라는 분야를 창안한 대체의학의 선두주자다. 그는 자연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노력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밀리언셀러 풍요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지혜에서 다음과 같이 최소 노력의 법칙을 소개한다.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가장 적은 힘, 즉 최소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풀은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라고,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핀다. 물고기는 헤엄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헤엄칠 뿐이다. 새들은 날려고 애쓰지 않아도 난다.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돌려고 애쓰지 않는다. 지구의 본성은 눈이 핑핑 돌 만큼 빨리 자전하면서 우주 공간 속을 돌진하듯 공전하는 것이다. 벙긋벙긋 웃으며 기뻐하는 것은 아기의 본성이다. 환히 빛나는 것은 태양의 본성이다. 반짝이는 것은 별의 본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쉽게 힘 안 들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내는 것은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인도의 오래된 철학인 베다 학문에서는 이 법칙이 노력 아끼기의 원칙으로 또는 적게 행하고 많이 이루기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좋은데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라고 우리 하잖아요. 보통 덕담할 때. 적게 행하고 많이 이루기의 원칙이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비밀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목표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단절할 수 있다. 당신이 목표를 천명하고 그것의 달성에 관계없이 당신이 행복할 때에만 흡인력이 작동한다. 이것은 미묘한 균형의 문제다. 동시에 우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비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분투할 때 당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가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 평온함을 당신 힘의 원천으로 삼아 당신이 바라는 소망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경우 그 소망을 이룰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당신이 유지하는 평화를 부를 것이다. 이건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 내가 마치 그걸 가지고 있다는 그 상태를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굉장히 뭔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펙 초프라 박사의 말처럼 행운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창조하고 싶은 행운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최소량의 노력이면 된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다. 필자도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4년 반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다음 장들을 통해 최소 노력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좋은 노력, 나쁜 노력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노력과 나쁜 노력. 자, 좋은 노력과 나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노력에 무슨 좋은 노력이 있고 나쁜 노력이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노력에는 좋은 노력과 나쁜 노력이 있다. 앞에서 최소 노력의 법칙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혹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한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앞서 설명한 네잎 클로버 제4법칙에서 설명한 인과의 법칙에 기반을 둔다. 즉 원인 없이는 결과도 없다. 생물학에는 역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는 전설적인 투자가 존 템플턴 경의 이야기를 빌려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다녔던 수재이자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영적인 투자가로 불렸던 존 템플턴 경은 행운이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적절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늘 기회를 맞을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행운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서는 에이, 그럼 이제껏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노력하라는 명제랑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나친 노력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자. 분명 행운을 창조하는 데는 네잎클로버 제4법칙인 인과의 법칙에 따른 역치 이상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운의 클로버 씨를 뿌리고 적절히 돌봐야지만 네잎클로버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나쳐서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에 쌓여 뿌리가 내렸나 얼마나 자랐나 안절부절 못하며 수시로 흙을 파보고 물은 지나치게 자주 많이 주고 빠르게 자라게 하고 싶다며 줄기를 조금 뽑아보기도 하면서 조바심을 낸다면 네잎클로버는 못 견디고 죽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역치 이상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나쁜 노력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 결과 네잎클로버 제2법칙, 저항의 법칙이 작용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노력을 할 때에는 그것에 푹 빠져들어 즐길 수 있는 몰입의 순간들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토 씨는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일의 성공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억지로 공부나 운동을 해왔을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력과 근성을 갖추게 되고 이런 잘못된 노력과 근성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연구를 할 때도 노력을 미덕으로 삼는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멋진 아이디어는 순간적인 번뜩임에서 얻을 수 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가장 바람직하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는 제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해도 고통밖에 안겨주지 않는다. 즉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노력을 한 후 나는 운이 좋으니까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느긋한 마음으로 네잎클로버의 성장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초조함, 불안, 두려움에 떠는 마음은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한다. 네잎클로버 제2 법칙, 저항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제 제가 읽은 부분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그 감정, 자기 감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제 했는데 그 감정을 너무 뭐 두려워한다거나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계속 확인한다거나 하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저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의 행운의 포인트는 물을 끓이기 원한다면 100도씨의 열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낭비다. 이거를 근데 역으로 설명한 그 김연아 선수의 명언이 있잖아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까지 하면은 물이 안 끓죠. 거기에 1을 더해야 된다. 끝까지 끓을 때까지 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물을 끓이기 원한다면 100도씨만 딱 도달하면은 물이 끓으니까 나머지는 낭비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개강이 연기돼가지고 다들 어머니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아이들 지금 밤새 게임하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리가 다 여기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신나게 게임하고 있으신 분이 저기 계세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